경쟁자 중심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전략이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마 오늘일 거예요. 그죠? 전략, 전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전략, 전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는 아시죠? 어디요? 전차요? 그죠? 전쟁터에서 많이 나오는 말, 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그쵸? 여러분 요새 신문을 보면 전쟁은 끝났는데 계속 소리 없는 전쟁을 하는 데가 있죠. 이코노믹 섹션이에요. 5천 고지를 넘었다. 아니면 이번에 차세대 제품을 개발해서 선점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보통 이 전략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홍보 전략,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 이런 말들이 다 전략, 스트라러지라는 말, 그 말 자체가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군사적 그 개념을 많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케팅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마케팅은 꼭 치열한 경쟁에서 되긴 하지만 요새는 또 여러분 새로 마케팅 하는 게 블루오션을 찾는 개념도 상당히 있죠.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코스홈을 좀 보면 우리가 일단 첫째 시간에 마케팅이에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했고 기업 중심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고객 중심적 마케팅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였죠. 그리고 오늘은 할 게 이제 경쟁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창의적 마케팅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전략 실행법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계속 리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복습은 안 하셨을 거예요. 100% 장담해요. 왜 안 했느냐?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바쁘니까. 그죠? 바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죠. 일단 마케팅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마케팅의 개념은 광범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의 개념은 사람마다 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케팅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걸 얘기해 드렸고 마케팅 전략 기획은 어렵다? 전략 기획은 은근히 쉬워요. 뭐를 먼저 해야 되고 이제 오늘 또 특별히 또 마케팅 전략 기획에 대해서 좀 더 하겠죠. 세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전략의 시발점을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시발점이요? 네. 자, 첫째가 뭐예요? 기업 중심적으로 해요. 그렇죠? 하나는요? 소비자 중심적으로 해요. 그 다음은요? 오늘 배울 경쟁자 중심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하나 하는 개념이 없어졌죠? 그렇죠? 어떤 개념이에요? 그렇죠? 동합의 개념이죠.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죠? 마크가 안 나오네. 그렇죠?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죠, 요새는. 자, 그렇게 해서 마케팅 전략 기획 뽑고, 그 다음에 마케팅 기획은 설득을 배우는 것이다. 요새 설득을 한다고 해서 설득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내 자존심이 어딘데 누가 나를 설득해요? 일단은 뭐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를 시키려면 무슨 마인드가 좋을까요? 여러분 소비자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소비자를 배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배려해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지를 설득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객은 마케팅 실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고객을 만나려면 일단 뭘 해야죠? 회사 내에서 여러분 내 직속 상관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실무자가 느끼는 거죠. 홈런을 치건 병살타를 치건 뭐를 하건 일단 뭐 할 때 있어요? 타석에 들어설 때 있어요. 그렇죠? 코치가 넌 벤치 시켜라. 네, 그럼 게임은 못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마케팅은 학습하면 능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어요. 여러분 마케팅은 고정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말 그대로 마케팅이죠. 그렇죠? 여러분 브랜드라는 개념도 요새는 그런 개념을 많이 안 쓰죠. 요새는 뭐라고 써요? 브랜딩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마켓이라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ING는 뭐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케팅은 현재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움직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을 한다? 물론 기초 개념은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마케팅 서적들은 몇 년 전 얘기일까요?
오래전 얘기죠. 여러분 보통 책에서 나온 얘기들은 현상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요. 어떠한 트렌드와 경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4P라는 것도 거의 그런 개념이죠. 남들이 마케팅 하는 걸 쭉 보니까 크게 4가지 섹터로 하더라.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로. 뭐 이렇게 해서 뭐예요? 향후, 그러니까 차후 정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ING에다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먹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케팅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마케팅은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소비자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오늘 있어요, 오늘. 네.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마케팅이 돌아가는지를 알아야만 뭐예요?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마케팅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컬로지컬하게 이해한다는 거. 자, 무슨 기회의 씨앗이건 문제의 씨앗이건 어떤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어떤 토대에 있겠죠. 자, 토대. 어떤 토대일까요? 첫째, 뭐 이런 토대요. 여러분 씨앗은 바로 위로 안 나간다고 했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요. 전략. 뭐 여러분 전략이 나오기 전에 일단 분석과 탐구와 이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예요? 토양에 대한 이해겠죠. 토양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해야겠죠. 이 토양은 여러분 크게 기업 중심적인 토대라는 게 있고 기업 내부에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회사의 사명을 뭐라고 했는지,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는 철학은 뭔지 이런 건 알아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가장 큰 토양 중에 하나가 고객의 어디 쪽에 있다고 했어요? 인식 속이에요. 그렇죠? 고객의 인식 속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죠. 시장은 어디에 있어요? 같은 말은 고객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고객 중심적인 토대.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 역시 여러분 왜 경쟁자 중심적 토대라는 게 있느냐? 여러분 자원은 무한적인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유한한 자원에서의 뭐예요? 내가 오늘 빵을 오보로 5개를 더 먹었죠. 그럼 저기 아프리카건 뭐건 누군가는 뭐예요? 빵을 5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생산량을 계속 늘려내지 않는 한. 그렇죠? 요새 부동산 시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거죠. 여러분 공급이 없으니 과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뜨는 거고요.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 중심적인 토대, 이 세 개가 각기 있는 게 아니라 한 토양에 있다는 거죠. 이걸 충분히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뭐가 나와요?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전략이. 네. 자, 전략이 나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전술이라는 잎사귀가 피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소비자들, 청중들은 뭐를 보면서 와, 저희 회사 전략 참 좋아. 전술을 보면서 되는 거예요. 전술. 왜요? 전술이 소비자와 가장 맞닿는 면에 있으니까. 내가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던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전략이 좋아도 여러분 내가 뭐 매장에서 직원이 안녕하세요를 안 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봐요. 여러분 소비자와 대면하는 거의가 소비자는 평가하는 데죠. 자연 환경이 변하면 전략이 바뀌는 것보단 잎사귀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그렇죠? 이게 목표인지 아니면 고객인지, 고객 지향적 마케팅을 하는지 아니면 뭐야 목표주의적 마케팅을 하는지 혹은요 사회 공헌적 마케팅을 하는지. 그렇죠? 이거 다 다르다는. 여러분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매출 위주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공헌적인 위주가 좀 더 많은 회사예요. 베네통도 뭐 그런 베이스가 많죠. 우리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죠? 기업이 처음에 생산 여러분 이것도 그런 거죠.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자, 내가 양반골목장을 차렸어요. 난 뭘 만들어야죠? 양말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양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생산이죠. 양말을 많이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설비를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뭐야? 여러분 처음에 양말 공장을 차리면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 누구부터 양말을 만드는지 아세요?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의 수공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뭐가 사람들 들어오고 뭐 하다 보면 사람이 늘어나서 복지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그렇죠? 이제 돈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마케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마케팅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젠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제 기업 문화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개념이 있죠. 기업이 사회, 기여적 태도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저희 베트남은요. 그렇죠. 생산적인 베이스를 하겠죠. 또 다른 나라는 하단에 있다가 상단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바람이 불죠. 여러분, 그 빌딩을 지을 때 빌딩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바람의 풍향을 계산을 해요. 예, 풍향을 계산해서 뭐예요? 바람이 불면 뭐예요? 약간 그쪽으로 흔든다고요. 예,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뭐예요? 건물은 움직이고 있어요. 살짝 살짝. 여러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마케팅은 ing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으로 확 무장된 사람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은 아니라고요. 오늘의 답이 내일의 답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차라리 마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마케터에게 중요한 건 지식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융통성이라고 해요. 융통성. 얼마만큼 융통성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담성이라고 봐요. 대담성이요. 얼마만큼 뭐야 한번 대담성 있게 한번 질러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요. 결정력이에요. 결정력. 예.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뭘까요? 셈뻑이야. 그죠?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예. 여러분 하늘이 내려준 사람은 누구도 못해요. 예. 그렇죠? 뭘 해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식이라는 것도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경쟁자라는 게 있죠. 경쟁자예요. 네. 여러분 제한된 땅에 나무가 많이 하면 여러분 나무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아세요? 좁은 땅에다 나무가 많으면 일단 위를 보고 자라요. 계속요. 왜요? 얘가 자라면 얘가 나오죠. 그럼 여기 아래는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겨요. 그럼 얘네들은요? 죽어요. 죽으면 얘네들은 뭘로 들어가요? 얘의 양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 은근히 수풀이 많은데 은근히 또 그 아래에 수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빽빽하면 상당히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이 있죠. 상대방의 희생으로 나한테 이득을 얻는 방식이에요. 네. 자, 이런 방식. 자, 그 외에 여러분 버그라는 것도 있고 수없이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 여러분 이 안에 뭐 딱따구리도 살고 뭣도 살겠죠. 네. 여러분 뭐 샵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테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던 상당히 마케팅은 ing 되고 있고 자연환경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생산, 인사, 마케팅 자 여러분 마케팅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마케팅은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기업은 마케팅을 하려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업은 차라리 마케팅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보단 브랜드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기업은 자기네들이 뭘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마케팅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 마케팅은 네 가지 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큰 그림 하에서 마케팅을 이해하셔야 그 회사 내에서도 마케팅이 좀 더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의 목표와 전략, 기업의 사명 그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 그 다음에 판촉의 목표, 그 다음에 광고의 목표, 광고의 전략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 기억나세요? 차별이란 일단 다른 거죠. 자, 다른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차별이란 다른 거죠. 달라서 뭐 해야죠? 여러분 남들 딱 외투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다른다고 반팔 입고 갔어요. 그래서 나 감기 걸렸어요. 그럼 차별이 아니죠? 그죠? 그럼 바보죠. 그죠? 여러분, 차별이란 뭘까요? 달라서 나은 거예요. 그죠? 나은 게 어떻게 나요? 지속적으로요. 여러분, 이제 차별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위란 뭐냐? 여러분, 우위란 기능과 품질로 우위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인식상의 우위가 훨씬 더 낫다고 했죠. 그 기업을 훨씬 더 우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햄버거가 맛있다고 해서 맥도날드 내 햄버거가 맛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햄버거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더 맛있다. 그럼 왜 어머니가 맥도날드를 차리면 되겠네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상에서는 뭐예요? 맥도날드의 자산은 브랜드라는 거죠. 그 브랜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펩시가 맛이냐? 콜라가 맛이냐? 이것도 뭐야? 상대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청량음료라면 뭘 생각해요? 코카콜라를 생각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 드렸죠. 프라이스. 글씨가 좀 잘리네요. 그 다음 프로덕트.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지라는 걸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브랜드를 결국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 마케팅 포 브랜드. 일단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려면 가격과 이미지와 프로덕트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브랜드를 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게 이제 소비자. 일단 소비자 마케팅을 할 때 누구냐? 우리 고객이. 그 다음 what. 그 다음에 그들의 욕구가 뭐냐? 그 다음 how.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일단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톱이라는 얘기를 했죠. 세그먼트. 그죠? 어떻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소비자를 찾을 수 있느냐. 소비자를 세그먼트하는 방법은 일단 소비자 차원에서요. 두 번째, 제품 차원에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소비자 차원에서 나누는 건 일단 인구 통계. 그죠? 남자냐, 여자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인구 통계의 나쁜 점은 기억나세요? Y가 안 나오죠, Y. 그쵸? 현상은 나와도 뭐예요? Y는 안 나오더라고. 왜? 동기, 욕구, 이런 게 안 나온다. 그 다음, 심리 통계. 여러분, 똑같은 청바지라도 아줌마가 청바지를 사는 것과 미시족이 사는 건 심리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라이프 스타일. 요걸 가지고, 뭐예요? 커스터머 차원에서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잘라보면 이해가 된다고 했죠. 아, 누가 내 고객인지.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이걸 안 해도 돼요. 그냥 덩어리로 해도 되죠. 어떻게 해요? 융당폭격식으로 하면 돼요. 융당폭격식으로 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나는 제품으로 자르는 게 속성. 여러분, 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속성이 뭐라고 했죠? 4도어, 2도어. 있죠. 2000cc, 3000cc.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속성이 있죠. 근데 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각된 속성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소비자가, 여러분, 벤츠를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벤츠의 속성, 빠르다, 안전하다, 이런 속성도 있지만 더 큰, 자기가 느끼는 속성은 뭐예요? 품위. 이런 게 있죠. 그런 속성이 됐다. 효익. 여러분,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얻는 무엇이야? 그렇죠? 그 무엇? 그 다음에 여러분, 상황.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드렸죠? 여러분, 상황은 제가 무슨 케이스에 얘기해드렸죠? 술. 기억나세요? 어쩜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기획자가 될 그 자질이 많으신지. 좋은 기획자는 지식을 담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머리는 비어있는 상태죠. 왜요?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받기에 여러분 레디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12시에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나중에? 그런 개념이면 그래서 교육사업은 좋은지도 몰라. 계속 뭐예요? 계속 내려가니까. 자, 상황. 여러분, 술. 이런 거,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분위기 잡을 때?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분위기 잡으실 때? 보통 일반인들은 와인이라고 하죠. 물론, 다르기도 하겠지만. 난 와인 별로. 내가 좋아하는 건. 오케이. 센터장님은 막걸리. 그거는, 분위기 촛불 켜놓고 막걸리나 한 잔. 이런 분위기, 오케이. 자, 여러분 고민할 땐 소주,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할 땐 맥주. 예, 그쵸?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러면 이건요? 가오 잡을 땐? 양주. 가오 잡을 땐 양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게 교육이 돼 있죠.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로울 때 소주, 가오 잡을 때, 가오가 소주로 잡혀요. 잡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야?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소주, 할 때도 소주, 할 때 배불러도 소주, 배고파도 소주. 이러면 시장이 좀 너무, 그러면 누구만 돈을 벌까요? 진로만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진로가 원하는 거겠네요, 그건. 그렇죠? 진로, 여러분, 소주 시장 나오니까 소주도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또 세분화했어요? 남녀,
이제 여자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여자도 어떻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연령이 올라가요? 연령이 내려가요?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나세요? 오비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24세, 35세였는데 걔네들이 포기하고 뭘 만들었죠? 랄랄라를 만들었죠. 랄랄라. 자, 그래서 이것도 프로덕트의 개념으로 잘라서 내 소비자를 잡고요. 자, 마켓 세그멘테이션.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했었죠. 자르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묶어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른다라는 건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틈새 시장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틈새 시장을요. 네, 틈새 시장의 문제는 발견해도 문제예요. 뭐예요? 시장이 너무 작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시장을 키웠어요. 그러면요. 오늘 할 거죠. 큰 놈이 와서 낼름 먹죠. 여러분 이제 허무하죠.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르는 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른다고 했죠. 그럼 나오겠다. 이건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유사한 것끼리 묶어본다고 했죠. 이렇게 묶어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잘라진다고 했죠. 이게 새로운 마켓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켓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죠.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묶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이런 기질이 있네? 왜? 라는 생각은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마켓 기회를 창출을 하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은요, 마케팅 지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식. 어떤 지식이요? 한 3, 4년 후에 나오는 지식들이요. 그리고 이 지식들은 뭐예요? 이미 공개 지식들이에요. 그렇죠? 출판사에 가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관찰을 통해서 자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찰이요? 소비자를 사랑하나 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지나치게 하면 스토킹 하는 거죠. 맨날 몇 시에 뭐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소비자의 관심을 가지고요. 일단 계속 나누다 보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성공을 하면 뭐가 될까요? 성공을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을 하면 책으로 쓰여지겠죠. 그렇죠. 실패를 하면요. 실패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적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시도는 해봤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는 건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시장의 변화, 이런 변화는, 여러분, 뭐예요? 고객의 동기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고객의 동기가 있어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동기는 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행동은 뭘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사고요. 사고는요. 어떠한 계기나 욕구가 있겠죠. 그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행동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의 현상은, 여러분, 마케팅의 현상은요, 고객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됐어요. 그 행동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샀다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세 사람, 20명, 30명, 50명이 사면 뭐야? 60명, 6만 명이 사면요. 그럼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런 행동이 왜 생겨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행동이 욕구 때문에 나왔다면, 그 동기 그런 이런 원인 때문에 나왔으면 무슨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나왔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세그멘테이션하고 리서치하는 것보단 이런 방식이 돈도 안 들고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영업관리 능력이 좋다면 가격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여러분 기술 선도력이 좋다면 뭐예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면 되고요. 최고의 품질은 있으나 보통 다들 최고의 품질이죠. 그렇죠? 우리 회사 서비스는 좋다 나름대로. 전체 시장의 욕구를 못 충족시킨다면 최상의 고객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이 뭐였나요? 어린 왕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어린 왕자가 어떻게 장미를 가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할 내용, 오늘은 경제장 중심적으로 약간 전쟁론 차원에서 마케팅을 한번 본다. 오늘이 아마 이제 전략, 전술,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전쟁론에서 보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마케팅 전쟁 이 차원에서 한번 몇 개를 한번 보자. 자, 이 광고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누구의 광고일까요? 펩시의 광고겠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펩시를 좋아하나 보죠. 그렇죠. 어차피 콜라 시장에서 펩시 아니면 코크죠. 코크 아니면 펩시고요. 자, 얘네들의 코크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겠죠. 혹은요, 전체적으로 콜라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We have, folks, a large pepperoni pizza. And a Pepsi, please. A Pepsi. Sure thing, Curly. Here you go, cupcake. Thank you. 알아? 왜 이래? 다시 한번 볼게요. We have, folks, a large pepperoni pizza. And a Pepsi, please. A Pepsi. Sure thing, Curly. Here you go, cupcake. Thank you. Come here. I want you to listen very carefully. 밸브 시리즈예요. I want to tell you, we both know I ordered a Pepsi Cola. And now you insulted me and my entire family by offering me this. Whatever it is, for being a civilized person, I'd like to give you a chance to make amends. Capisce? Yeah. Here you go. Thank you. 자, 이건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이 광고를 만든 이유는요, 사람들한테 콜라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 여러분 미국에서는 코코 주세요 하면 코코 줘요. 예, 펩시 달라고 해요. 펩시 줘요. 근데 펩시 달라고 했는데도 코코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뭐라고 해요? 갑자기 목소리 바뀌면서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이딴 거 줘? 하면서 뭐예요? 펩시 달라고 하죠, 다시. 왜 그러느냐? 여러분 펩시 아니면 코크에서 코크가 이겨야만, 아니 펩시가 이겨야만 뭐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엔 훨씬 더 치열하게 마케팅을 해요. 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예, 비교 광고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야? 상대방을 이렇게 저하시킬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뭐야? 내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은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TV에서 나오는 광고예요. 먼저 고소당하지 않았을까? 서로 고소를 하기도 해요. 서로를. 예.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걸 한번 볼까요? 이건 약간 야해요. 남자분들 두 분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자, 한번 볼까요? Hello, I'm Owie, and I love PlayStation 3. I like go-karts. Vroom, vroom. 얘 닌텐도예요. 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고요. My interests are World War II combat, karaoke, and tackle football. I'm just as cute as a button. Well, I'm educated and worldly, but if you're just looking to have a good time, good luck on figuring out which button. 누굴 타겟으로 하는지 알겠죠? And by the way, my vibrating features have been disabled. All you have to do is just touch me, and you'll have the time of your life. But I'm multi-layered, well-rounded for multiple players, and ready to rule your life with all my multi-applications and multi-ambitions. I am large and in charge. I'm just peppy. Yeah, well, people know I mean business by how expensive I am. Good things cost good money. I'm cheap and fun. Have you ever even heard of the Blu-ray? It's the future! High definition, a viewing experience like you've never seen. 좋으시죠? See you soon. 자, 이건 닌텐도 최근에 나온 광고죠. 자, 여러분, 확실하게 한 사람은 너무 이렇게 올드하게 밀어버리자.
예, 자기는 뭐야? 상당히 섹시하고, 여러분 날렵하고, 그러니까 요새 닌텐도를 쓰는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딱 갖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하기도 하고,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요건, 요새, 최근에 나오는 맥켄토시 광고예요, 맥켄토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얘는 I'm Mac. 얘는 맥이라는 애고요. 얘는 PC라는 애예요. 잘 보면 누구 닮았죠? 그렇죠? 자, 얘네들도 한번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한번 광고도 한번 볼까요? Hello, I'm a Mac, and I'm a PC. 자, 다시 한번 볼게요. Hello, I'm a Mac, and I'm a PC. You know, we use a lot of the same kinds of programs. Yeah, like Microsoft Office. But we retain a lot of what makes us us. You should see what this guy can do with a spreadsheet. It's insane. Yeah, and he knows that I'm better at life stuff, like music, pictures, movies, stuff like that. Well, what exactly do you mean by better? By better, I mean making a website or photo book is easy for me, and for you, it's not. Oh, that kind of better. Yeah, I was thinking the other kind. What other kind? 자,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은 약간 올드 패션으로 불죠. 누구 닮았죠? 그렇죠? 한 사람은 뭐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맥켄토시 쓰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한 회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새 그래서 이 맥켄토시가 상당히 요 시리즈로 광고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경쟁자적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다른 회사의 희생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처럼요. 누군가 커다란 파이에서 누군가 이만큼 먹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뭐예요? 좁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럴 거면 많이 먹는 게 낫겠죠. 많이 먹는 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 외국에 여러분 유럽권에 이 사람과 여러분 그 동양에 누가 있어요? 손자라는 사람이 있죠. 손자라는 사람이 말했던 여러분 병법, 그 병법 자체가 마케팅에도 그대로 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니발 장군이 여러분 어디를 쳤어요? 로마를 쳤죠. 로마를 어떻게 쳤나요? 알프스를 넘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기대했던 루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프스를 넘었고요. 하니발 장군이 또 뭘 처음으로 생각해냈나요? 코끼리 부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의 뭐예요? 기갑부대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현대전도 이렇게 일어났죠. 전략, 전술, 방어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마케팅 전술에 이렇게 똑같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케팅전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지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고지에 있을까요? 이건 일단 선도기업들이겠죠. 그렇죠? 선도기업들이야. 일단 1등 기업들이야. 그럼 누가 고지를 성을 함락하고 싶어 할까요? 2등이겠죠. 2등이요. 잘 보면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마케팅은 여러분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의 개념. 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마케팅 전쟁 준비를 할 때 일단 누가 이기느냐? 전쟁 준비를 잘한 사람이 이기겠죠. 무작정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마케팅 전쟁을 하려면 일단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요? 또요, 누가 적인지요? 또요, 여러분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요? 또요, 규칙은 뭔지요? 또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하나씩 여러분 뭐 뒤에 다 있어요. 그거 안 적으셔도 다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일단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길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죠.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싸우는 거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6인치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6인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6인치. 요 사이가 6인치라는 거예요. 6인치. 요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요? 상상 속에서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상 속의 전쟁이 마케팅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런 산이 있대요. 산. 이 산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이 산에는 뭘까요? 누군가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고요. 인식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엔 이 머리에서 싸웠어요. 인식 속에서요. 지금은요. 이동을 했죠. 지금은 가슴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슴이 끌려서 사는 거예요. 가슴이요. 원해서요. 그 제품을 보면 뭐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좋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젠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설레는 거죠. 그 제품을 보면요.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올 때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나오기 전에 앞에 가 서 있어요. 그리고 밤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해리포터. 애들이 나올 때 미쳐요. 이젠 브랜드 가슴으로 말한다라는 게 있어요. 가슴으로 말한다라는 게. 자, 여러분 그럼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소비자의 머리요. 자, 소비자의 머리엔 이렇게 산들이 많아요. 산 하나마다 누가 있을까요? 1등이 있고요. 그 안에는 그 1등을 뺏고 싶어하는 2등이 있어요. 자, 일단 첫째 산, 컴퓨터산. 컴퓨터산을 그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IBM이라고 했어요. IBM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청량음료, 코카콜라죠. 그렇죠. 여러분, 복사기는요, 제록스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투명 테이프요. 그렇죠. 스카치 테이프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구매가 뭐야? 이 산 정상에 있는 애들 제품을 많이 쓸 거예요. 산 정상에 있는 제품들. 이 하위에는 뭐야?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여기를 가야만 뭐야? 여러분 뭐 이런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나이트 형제예요.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달에 처음 간 사람은요. 처음은 기억해도 두 번째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마음 속에요. 인식 속에서요. 봉우리를 내가 뭐야? 고지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자, 그다음 얼마나 싸워야 될까요? 일단 내가 얼마나 싸워야 된다는 건 내가 얼마만큼 어떤 범위에서 싸우겠냐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종갓집에 대해서 봤죠? 자, 일단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해야 되는지. 일단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점령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목표를 포장김치로 잡는 거예요. 포장김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가 적일까요? 일단은 뭐 농협김치나 뭐 기타 다른 브랜드들이 뭐예요? 삼봉우리를 포장김치라고 한다면 농협이나 기타 경쟁 브랜드가 적이겠죠. 내 목표를 여기가 아니라 좀 높게요. 여기로 잡으면요. 이때는 내 적이 누굴까요? 이때는 개근김치예요. 개근김치. 이렇게 무게로 파는 김치 있죠. 시장터에서요. 네. 이런 김치들이 이제 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게요. 김장법으로 잡으면요. 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를 만드는 모든 것들 뭐예요? 나 외에 모든 것들이 적이에요. 그렇겠죠? 무조건 1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가 목표를 어디까지 설득을 하겠느냐. 뭐 교육이라면 온라인에서 1등이야? 네? 아니면 뭐 전체 교육에서 1등이야? 뭐 교육에서도 B2C에서의 1등이야? 아니면 B2B에서의 1등이야? 일단 봉우리는요. 되게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봐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 적의 개념을 알아야죠. 적의 개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미국에서 좀 제재를 당했죠. 주적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엔 주적하면 뭐였어요? 북한이었죠. 북한. 그렇죠. 적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모아지지 않을까요? 힘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힘이요.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을 주적으로 하면 지금 방식이 맞아요. 일본을 주적으로 하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은 뭐야? 거꾸로 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요. 그러겠죠? 자, 적은 누구냐? 일단 여러분 적의 개념을 알려면 일단 이게 뭘까요? 라운드예요. 라운드. 그렇죠? 일단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일단 링에 가야 돼요. 링에. 그렇죠? 여러분 링에 올라오는 것도 아무나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링에 올라오는 것도. 일단 첫째 사람이 있어요. 제일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도기업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봉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봉우리예요. 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그쵸? 유지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게 문제예요. 자, 사수하기만 해도 얘는 뭐야? 그 봉우리의 모든 걸 가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얘보다 좀 작거나 클 수도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뭘까요? 얘는 도전기업이에요. 얘는 얘를 이기고 싶어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얘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죠. 얘는요. 얘는 추종기업이에요. 얘는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요. 어부지리도요. 싸워라. 니네들 박 터지게 싸워라. 뭐예요? 나는 뭐나 보고 재미나 보겠다. 링에 아직 못 걸어오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요. 틈새 기업이에요. 틈새 기업이에요. 일단 링에도 안 올라오고 뭐예요? 일단 관망을 해보는 상태죠. 여러분 틈새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얘의 목표는 유지예요. 얘의 목표는요. 뺏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계속요. 얘는요 그렇죠? 얘 링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얘는 그냥 생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생존하는 게. 누가 와서 때리지만 않았어도 좋겠다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요런 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으로 봐도 그대로 나와요. 예. 지금은 이렇게 M&A가 돼서 인수합병이 돼서 다시 이렇게 바뀌었지만 구도가 과거를 보면 일단 선도 기업은 누구였을까요? 현대예요, 현대. 그렇죠. 현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차 브랜드의 꼭대기에 살고 있죠. 옛날에 현대를 노리고 있던 애가 누구였어요? 기아자동차였어요. 기아자동차. 현대가 하도 공격하니까 현대가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리고 현대하고 옛날에 기아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틈을 보면서 기회를 보고 있던 애가 누굴까요? 대우자동차예요. 대우자동차. 여러분 얘네들이 왜 다마스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얘네들은 세단이라 이런 걸 만들면 뭐예요? 이거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얘는 일단 기회적인 거를 보면 틈새를 많이 봐요. 틈새를요. 옛날에 대우가 뭘 만들었죠? 티코, 다마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 싸우는 그 틈에서 계속 끼어들어가는 거죠. 얘네들은 여러분 그랜저 이걸로 계속 싸우는 거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회사가 누굴까요? 쌍용이죠. 쌍용. 그렇죠. 쌍용은 오직 뭐예요? 그렇죠? 찝차 만드는 거예요. 찝차요. 그렇죠. 일단 찝차 특정한 사람들이 타는 차요. 근데 여러분 현대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갤로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끌어들였죠. 그래서 쌍용이 한번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다 여러분 그 나머지 회사들은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뭐냐? 일단 얘보다 훨씬 더 생존에 대한 간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네 번째, 그럼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누가 여기서 칼자루를 쥐고 있냐라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건 크게 개념이 내가 싸움을 할 때 내 가치를 많이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하기가 편하겠죠. 네. 여러분,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일단 싸움을 하기 전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TWA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TWA가 항공사예요. 항공사인데 어떻게 가치를 높였느냐? 여러분 이코노믹이 보통 50cm라고 쳐요. 50cm가 아니라 5m 몇 미터일까요? 예를 들어 1m라고 쳐요. 그 폭이요. 네, 폭이. 근데 TWA는 뭐냐? 이 폭을 1.5로 늘렸어요. 네. 늘리면 훨씬 더 뭐예요? 편안하겠죠. 그리고 가격도 높여버려요. 이러면 뭐가 될까요?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고. 일단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혹은 여러분 소프트 소프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소프트 소프가 처음 나왔을 때 소프트 소프가 무슨 비누냐면 펌프 비누 있죠. 이런 막대 비누 말고 이렇게 펌프해가지고 하는 비누 있죠. 옛날에 얘네들이 한 회사에서 소프트 비누를 만들었어요. 펌프 비누를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다른 거를 건든 게 아니라 일단 이 펌프 용기 있죠. 이 펌프 용기를 거의 5년치를 매점 매석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프트 소프를 만들어도 펌프가 없죠. 용기가 없죠. 용기가. 여러분 소프트 소프라는 건 이 펌프가 있었을 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제품을 그냥 싹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혹은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이랑 다 뭐예요? 물량을 많이 줘가지고 뭐예요? 다른 회사에 못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럼 나의 가치를 내가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남의 가치를 여러분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남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서 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건 이런 거예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을 사려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에 내가 이렇게 파는 대로 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 10명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10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은 페어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요. 그 보석, 내가 계란을 갖고 있다고 쳐요. 계란. 다 사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2개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훨씬 더 협상권이 좋죠. 더 좋게 하려면요, 하나 또 뽀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개죠. 무조건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상황이 있다면 뭐예요? 이러면 가격은 떨어질까요?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은 뭐예요? 높아지면서 뭐예요?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된다고요. 닌텐도도 똑같이 했어요. 닌텐도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일단 닌텐도가 미국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이 들어와도 뭐를 잡아야 돼요? 유통을 잡아야 돼요. 유통이요. 근데 닌텐도는 어떻게 쉽사리하게 잡았느냐? 일단 시장 전체에서 원하는 게 한 4만 개예요. 네. 근데 닌텐도는 몇 개를 풀까요? 한 2만 5천 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유통회사의 마음대로 닌텐도가 끌려다니겠죠. 그러겠죠. 왜? 하나라도 더 꺼내면 좋으니까요.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4만 개인데 일단 2만 5천 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쟁, 유통회사들이 와서 붙겠죠. 자기네 제품 달라고요. 이러면 협상권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닌텐도는 이런 걸 상당히 잘해요. 닌텐도는 뭐를 또 했을까요? 닌텐도 안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게임기 안에 칩을 만들어 놔요. 이 칩을 만들어 놔서 뭘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못 들어오게요. 보호안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닌텐도에다가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대신 그 칩의 암호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다른 회사랑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원래 경쟁은 치사한 거예요. 걔 입장에서 치사한 거죠. 그럼 난 전략이 훨씬 잘 쓰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 되게 페어해요. 그럼 난 전략이 별로인 거예요.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원래. 자, 전략이라.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그 일본 해군을 물찌를 때도 뭐예요? 도망가는 놈도 죽여요. 그건 약간 치사한 거죠. 그러나 뭐야? 선멸이라는 게 있어요. 선멸이요. 왜? 씨를 남겨놓으면 뭐예요? 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친구에서도. 한 번 때려줄 때 어떻게 때려주라고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친구 안 보셨어요? 친구 보셨죠? 한 번 때려줄 때 병신을 만들라는 게 있어요. 병신을 만들라고. 친구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전쟁의 규칙은 뭘까요? 이게 더 치사한 게 나와요. 전쟁의 규칙은 뭘까요? 이겨라. 그죠? 이기는 거죠. 근데 전쟁의 규칙은요, 승자가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긴 놈이 뭐예요? 이 싸움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긴 놈이 새로운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정부 규제나 뭘 이용해서 뭐예요?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일단 여러분 1등은 시장 고지를 딱 점령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군대를 가지고 그 산을 점령했어요. 맨 위를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로 할 거였어요? 파티예요? 네? 뭐로 할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건 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죠. 쌓아서 뭐야? 못 덤벼오게 하는 거예요. 못 덤비게. 자, 여러분 승자는 규칙은 승자가 만들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마케팅의 기본 게임의 법칙은요 아주 간단해요. 무슨 게임의 법칙일까요? 여러분 마케팅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건 없다고요. 그건 페어리테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것도 신화 속인지 성경 속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서 여기에 딱 맞췄어요. 그건 너무 운적인 거죠. 그런 경우는 마케팅에 없어요. 마케팅의 게임은 뭘까요? 힘이 많은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일단 삼성이 조그마한 중소기업한테 질 수는 없다고요. 질 리가 없어요, 거의. 왜요? 융당 폭격이 가능하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중소기업은 무조건 질까요? 무조건 질까요? 여러분 쿠쿠가 LG나 삼성의 모든 그 폭격에서도 이겨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답은 여기 씨름에 있어요, 씨름에. 천하장사 마돈나에 보면 그 답을 알려주죠. 보신 분. 천하장사 마돈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가 힘으로 씨름을 해요. 힘으로요. 막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선배가 알려주죠.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힘으로 하는 것보다 뭐예요?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임에 지가 자빠지죠.
여러분, 막 밀어붙이는데 탁 거려버리면 뭐예요? 지임에 지가 자빠진다라는 거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큰 힘을 직설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야?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씨름은 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뭐야? 여러분, 들배지기나 뭐 이런 거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싸우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되게 명확해야 되고요, 결정적이고요,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일관성과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공세 전략이 있죠.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일단. 어떤 부분 여러분이 딱 봉우리를 딱 잡았죠. 그러면요, 그 봉우리에선 주도권을 완전히 딱 잡아서 뭐예요? 일단 상대방의 기회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세를요. 그러면 또 좋죠. 여러분, 집중한다는 건 뭘까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시킨다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게 뭘까요? 되는 부분, 일단 우리 회사가 내가 출판사라면 경영 경제에 잘 돼요. 그럼 입문도 하고 싶어요. 뭣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 뭘까요? 경영 경제 쪽에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일단 그쪽 하나는 주도권을 잡아놓는, 그 봉오리는 내가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 봉오리. 맨날 여러분 계속 산 밑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는 거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네 번째, 기동. 여러분,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자, 다섯 번째, 통일. 일단 한 명이 지휘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IMC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일단 마스터라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지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싸워요. 자기네들끼리요. 일단 지휘자는 한 명으로 통일한다 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습. 일단 여러분, 마케팅 전략은요, 기동성과 과감성이에요. 여러분, 특히 중소기업이에요. 일단 모든 걸 다 진단하고 하자. 그러면 뭐예요? 트렌드가 일단 지나가고요. 혹은요, 훨씬 돈 많은 회사가 그걸 알아채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두산이 스프라이트를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두산이요.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소비자 조사 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프라이트를 갖고 오면 누가 떨떠름해요? 칠성사이다가 떨떠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사이다가 어떻게 할까요? 칠성사이다가 만든 게 스프린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이제 물 탄다라는 거죠. 스프린트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물 타려고요. 싹 보내요. 그래서 두산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이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스프린트 또 개념을 또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딱 갔어요. 그 스프라이트, 스프린트, 사이다 주세요. 하면 칠성사이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걸 안 하려면 뭐예요? 일단 얘네들이 만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늦으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큰 기업을 상대로 게임을 하려면 일단 기동성, 기습이라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일단 항공모함이 한 바퀴, 여러분, 0.5도를 돌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바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려면요.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은 어때요? 그냥 그 순간에 회의 한 방으로도 가능해요. 그러겠죠? 이리저리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경계. 일단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경쟁자적 마케팅이란 누구를 죽여서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의 전제는 뭐냐? 시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정보. 여러분, 적의 정보와 환경의 정보,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할 때 뭐를 해요? 주몽이나 이런 거 보면 먼저 가보죠. 지형지물을 싹 가봐서 어디가 낫고 어디가 좋은지 줘보죠. 일단 소비자의 머릿속에 가봐서요. 일단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창의. 여러분, 제일 좋은 전략은 손자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피를 보지 않고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피를 보지 않고요. 이러려면 전략이냐 무조건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뭘까요? 좀 더 우회적인 전략까지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회사 내 우리 군대의 사기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기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도권을 잡으면 돼요. 일단 첫 전투에서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놓죠. 그러면요. 일단 우리 군대의 사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각 기업별로 전쟁에 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봉우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봉우리는 뭘까요? 뭐 치과 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온라인 교육 하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일단 1등 기업은요. 여기서 진을 쳐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진을 칠까요? 뺏기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그럼 요쯤에 있는 애들은 누굴까요? 요쯤에 있는 애들이 요쯤에 있는 게 현대라면 이쪽에 있는 건 기아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은 뭐예요? 이걸 뚫고 지나가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세 번째에 있는 애들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 기슭 쪽이에요. 이런 애들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거 얘네들은 뭐예요? 선도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은 방어 전략을 많이 해요. 네, 방어. 일단 얘네들의 목적은 뭘까요? 뺏기지만 않아도 이기는 거예요. 뺏기지만 않아도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당히 유리해요. 왜요? 이렇게 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쏘는 게 편하죠. 이러고 쏘는 거보다요. 그렇죠? 일단 1등이 이길 확률은 커요. 그리고요. 모든 걸 오픈한 상태에서 뛰어가는 애하고 참호 속에서 쏘는 애하고 또 다르죠. 참호, 여러분, 뛰어갖고 오는 애들은 뭐예요? 참호 속에 있는 애들은 겨냥해서 쏜다고요. 뛰어다니면서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쏘고요. 그래서 공격을 잘못하면 뭐예요? 지가 되려 소진을 많이 해요. 자, 얘네들은 일단 공격 전략을 많이 해요. 2등 기업이냐. 2등 기업은 오직 하나 뭐야?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기업은 뭘 할까요? 얘네들은 일단 측면을 공격해요. 왜요? 왜 측면을 공격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요. 측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내가 군대도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안 돼요. 왜요? 정문에는 일단 방어선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일단은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봐야겠죠. 약점을 보고 뭐예요? 약점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내가 권투를 해요. 툭툭 때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뭐야 훅을 한번 여러분 옆구리를 한번 치니까 뭐예요? 얘가 반응을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지게 맞아도 뭐예요? 계속 거기만 치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치면 뭐야? 처음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점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측면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빨간색 애들은 뭘까요? 그쵸? 얘네들은 이제 게릴라 전략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 얘네들은 왜 게릴라 짓을 할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미국이 월남전에서 졌죠? 예. 왜 졌을까요? 게릴라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월남에다가 군대를 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면 53만 명이래요. 53만 명. 53만 명이 갔어요. 근데 전투병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이. 전투병이. 그럼 나머지 한 8만 명. 이 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6만 명 밥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밥 해주고요. 옷 따려주고요. 걔네 상담해주고요. 걔 치료해주고요. 여러분, 큰 회사, 그 대규모에 갖고 있는 회사는 은근히 약한 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군대가 10만 군대가 쳐들어오면, 일단, 10만 군대를 내가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대1로 하면 뭐예요? 그럼 다 지는 거죠. 그때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0만 명의 군대가 있다라는 소리는 싸우면 잘 싸우겠죠. 대신 나쁜 건 뭐예요? 10만 명이 먹을 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뭐예요? 후미로 가서 뭐를 해요? 밥줄을 끊어버리죠. 밥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요, 고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릴라전이라는 건 뭐냐? 일단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타격을 주는 거예요. 땅땅땅땅.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월남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월남 병들 장교들을요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있죠? 거기에 보내요. 4년 동안 장학생으로 해요. 그러면 미국이 이길 수 있었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걔네들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뭘 배울까요? 미국식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게릴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게릴라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대규모의 병들은 일단 움직이려면 뭐야? 보병, 포병, 보급로 이런 거 다 만들어야죠. 그럼 게릴라는
월남병은 딱 2개밖에 없었대요. 하나 총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뭘까요?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그리고 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은요, 알아서 먹는 거죠. 밥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자, 게릴라전. 요런 것들, 요렇게 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 뭐야? 방어를 하고요. 얘네들은 측면을 치고요. 게릴라들은 뭐야? 돌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마케팅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 산업에서요. 자, 그럼 좀 더 보면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현대, 기아, 뭐가 있었죠? 대우, 쌍용 이런 계통이 있었죠. 미국의 빅4가 자동차의 빅4가 GM, 그다음 포드, 그다음 크라이슬러, 그다음 AA, 아메리칸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일단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일단 59% 얘네들이 뭘까요? 얘네들이 1등 기업이고요. 그럼 얘네 포드가 뭐예요? 2등 기업이에요. 3등은 크라이슬러고 꼴등은 아메리칸 모터스. 여러분 얘네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유지하고 싶어요. 얘네들은요 뺏고 싶어요. 크라이슬러는요 기회를 봐요. 여러분 아메리칸 모터스는요 일단 틈을 계속 뭐예요? 생존 자체만 본다는 거예요. 자, 일단 포드가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포드가 공격 전략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GM은 어떻게 할까요? 방어 전략을 써요. 네. 방어 전략을 상방위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크라이슬러는 뭘로 볼까요? 후미를 쳐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아메리칸 모터스는요. 일단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뭐야?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뭐야? 자기네들은 못 괴롭힐게요. 자, 이런 방식이 뭐냐? 여러분 일단 포드가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포드가 뭘 만들고 뭘 만들면 GM도 뭐예요? 그만큼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GM이 만들면 포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럼 여러분 클라이슬러에서는 이때 뭘 만들었을까요? 이때 얘네들이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뭘 만들었어요? 머스탱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세계 최초 2인승 차. 그리고요 미니밴이라는 걸 만들어요. 얘네들이 관심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예요? 일단 시장을 확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모터스는요. 얘네들은 찝차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 뭐 웽뷸러 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찝차를 계속 만들죠. 근데 얘네들이 망했죠. 예, 왜 망했을까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게릴라 전략을 안 하고 GM이나 포드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느냐? 자기네 여러분 이 시장의 2%를 갖고 있는 애가 여러분 얘네들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얘네들도 돈을 벌다 보니까 세단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세단을 설계해요. 설계하다가 어떻게 망했느냐? 설계하다가 보니까 돈 다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뭐야? 이제 만들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케터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마케터들 회사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잘 되는 거를 더 잘 되게 하는 것보단 안 되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쏟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심의 싸움인지 감정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뭘까요? 그러다 보면 약간 흔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공격 전략부터 하고 우리가 하고 나서 좀 쉬도록 할게요. 일단 공격 전략은 일단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뛰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방법 측면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측면 공격을 한다는 게. 일단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측면을 본다라는 거예요. 측면을 본다라는 건 상대 기업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이 뭐냐? 자, 두 번째 정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면. 일단 정면 공격은 뭐냐? 일단 모방해버리는 거예요. 모방. 걔네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포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포위. 일단 포위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차별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쭉 둘러싸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측면 공격에 비슷한 거. 선정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좁고 깊게 파서 참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전략이야. 그 다음 포위 공격 중에 하나가 뭐야? 게릴라 공격이랬어요. 게릴라 공격은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괴롭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 공격 전략은 왜 어렵느냐? 지금 이건 1925년도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70년 후, 한 60년 후, 여러분 1985년 브랜드야. 이게 다 1위 브랜드예요, 거의. 근데 여러분 바뀐 게 뭐예요? 얘네밖에 없어요. 1등은 잘 꺾이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일단 어떤 시장을 하건 무조건 어떠한 희생을 감안해서라도
일단 봉우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봉우리. 그게 작은 언덕백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봉우리를 잡는 사람이 뭘까요? 그 봉우리를 가질 확률이 크다고요. 일단 개인이 뭐예요? 찝쩍찝쩍찝쩍 되죠. 그럼 뭐가 되느냐? 일단 봉우리는 잘 안 함락이 된다고 했죠. 그럼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다고요. 그럼 측면을 한다라는 거. 측면. 일단 여러분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뒤로 치는 거죠. 뒤로. 자, 뒤로 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사람처럼 일단 여러분 쭉 가다가 뭐예요? 낙하산 부대처럼 뒤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측면을 치던 거예요. 일단 여러분 측면을 치는 방법은 일단 마켓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프로덕트 부분이 있어요. 마켓 부분은 니치와 유통을 보는 거예요. 네, 기회 요소를 보는 거죠. 자, 그다음 프로덕트 부분에선 차별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버리면 일단 월맛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월맛은 어떤 측면을 공격한 거예요? 원래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일단 그 월맛에서 보조원으로 일을 했었죠. 이때 모든 그 유통시장은 5만 명 이상의 시장이 있었어요. 5만 명 이상이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뭐야? 5만 명 이하는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2만 명부터 시작을 했죠. 2만 명부터. 5만 명 아래부터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부터 월맛 1호점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5만 명 이상만 된다고 하는 애들은 다 무너져도 뭐예요? 월맛이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이 약점을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또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이 있느냐? Avon. Avon이라는 화장품 회사예요. 이 Avon이라는 화장품 회사는 세계 최초로 방판을 했어요. 방문 판매. 왜 방문 판매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뭐예요? 훨씬 더 인지도가 많고 봉우리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뭐냐?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찾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Avon이 업계 2위에서 1위로 반드시 떠버린다고요. 상대방 강자의 측면, 즉 약점이 뭐냐를 유심히 봤다가 뭐야? 그거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헤이지의 렉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렉스라는 이 스타킹 브랜드예요. 이 스타킹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스타킹은 어떻게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느냐? 스타킹 시장 자체가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약점을 봐요. 왜? 스타킹들이 다 똑같이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달걀 모양의 동그란 패키지를 만들어요. 일단 패키지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쪽이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 스타킹 시장에서 그 약점,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얘네들도요. 자, 여러분 뭐 하나 얘기 드리면 럭키. 여러분 럭키 화장품이 있죠. 럭키 화장품이 일단 럭키라는 게 화장품을 시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실패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부광약품의 안티프라그라는 게 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안티프라그 뭐야? 측면을 들어온 거예요. 측면을요.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 럭키 치약은 뭐야? 일단 전반적으로 치약이죠. 근데 얘네들은 거기다 뭐야? 안티플라그를 방지하는 그 기능에서 뭐야? 측면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섭게 태평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평양이 치약 시장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를 하던 아니면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방어는 또 하나의 공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 했느냐? 역으로 화장품 시장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품 시장에. 그래서 얘네들은 측면을 쳐요. 측면을요. 어떻게 측면을 치느냐? 일단 얘네들도 방판을 시도해봐요. 근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아모레 아줌마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태평양은 아모레 아줌마들이 방판에 대해서 모든 걸 차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얘네들은 뭘 봤느냐? 여러분 상대방의 강점은요 뒤집어 보면 약점이에요. 일단 방판한다라는 건 뭘까요?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트렌드를 지형 지물을 잘 보라고 했죠. 지형 지물을 잘 보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뭐예요?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방판이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느냐? 또 후진 공격을 해요. 무슨 공격을 했을까요? 얘네들은 업장 판매를 해요. 업장 판매.
얘네들은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화장품은 뭐야? 화장품 아줌마들이 팔았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뭐야? 고객이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와서.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시장을 들어와서요. 시장을 파가면서 이걸 만들어냈죠. 드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뭘 잡았을까요? 머리를 더 쓴 거예요. 여러분, 아모레 아줌마들이 파는 거는요. 몇 살이 주 브랜드일까요? 주 타겟. 30대예요, 30대. 30대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잡느냐? 드봉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굴 잡을까요? 20대를 잡아요, 20대. 얘네들은요, 20대를. 20대를 잡으려고 누구를 도입했을까요? 소피 마르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소피 마르소가 광고를 한 번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소피 마르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그 20대 아르드뽀라는 게 나왔죠.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라고 한다. 참 오랜만에 보니까 좀 유치는 해도 여자, 누군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을까? 피부 노화의 원인적인 대책, SOD 화장품 아르드뽀. 자, 이 당시에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아르드뽀 드봉이에요. 예, 드봉의 아르드뽀 브랜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럭키는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부강이 들어왔고요. 태평양이 자기네 시장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품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뭐예요? 아모레가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가 아니라 다시 측면을 보는 거예요. 만약 얘네들이 정면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면을 했으면 그건 태평양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왜요? 만약 정면 공격을 했으면 아모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레 아줌마 다 푸는 거죠. 다 풀어서 뭐예요?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야? 뒤를 공격하는 거죠. 얘네들의 약점을요. 그래서 시장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그 당시에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외국인 모델을 쓰는 거는요. 거의. 그래서 과감하게 소피 마르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인식상에서 1위를 해버리려고 뭐예요? 뽕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3G가 엄청 많죠? 소피 마르소. 예. 그렇게 해서 드봉은 20대가 돼버리는 거고 아모레는 뭐예요? 30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드봉이라는 게 나왔고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프린스 라켓. 프린스 라켓도 측면을 공격하는 회사예요. 측면. 어떤 측면을 공격했을까요? 일단 라켓이 옛날 라켓은 이렇게 작았어요. 테니스 라켓을 보면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작게 아니라 뭐예요? 크게 만들었다고요. 크게. 라켓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존 시장이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뭐예요? 얘네들이 새롭게 시장을 해보는 거죠. 아까 말했죠? 제품으로 측면 공격을 하는 방법은 차별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차별화는 뭐라고 했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렇죠. 작은 거에 다른 건 뭐예요? 큰 거예요. 커서 나쁜 게 없고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총공이죠. 근데 여러분 테니스 칠 때 아시겠지만 라켓이 크면 좋죠. 라켓이 작으면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바로 1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사례. 피플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피플 익스프레스. 이 회사는 뭐냐? 여러분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회사는 옛날 항공사는 요새도 항공사가 뭐 어때요? 일단 비행기 한번 타려면 티켓팅하고 뭐하고 되게 바쁘죠. 피플 익스프레스는 그걸 다 빼버렸어요. 사우스웨스트보다 더 했어요. 그냥 얘네들은 버스의 개념으로 가요. 여러분 공항에 가세요. 티켓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있어요? 하면 뭐예요? 거기서 티켓팅해요. 물건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가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Save as you go. 가는 거를 최대한 깎은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네들이 측면 공격하는 건 뭘까요? 기존 항공사의 가격으로 측면하는 거예요. 왜요? 항공료가 비싸다라는 걸 얘네들은 뭐예요? 역으로 측면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빌리덴 버거라는 여러분 팝콘 있죠? 얘네들은 외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요. 제품을 50% 더 비싸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원래 측면 공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제품을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품을 높여버리는 경우가 좀 더 좋아요. 왜요? 사람들은 비싸면 좋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 일단.
괜히 비싸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싸면요. 우리말에도 있죠. 싼 게 비슷하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50%가 더 비싼데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업계 2위로만 그냥 바로 등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또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옛날에 분말 세제 시장에서는 일단 럭키가 1등했어요. 그리고 애경이에요. 그리고 기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일제당이 들어오고 싶었어요. 제일제당이요. 여러분 제일제당이 들어오는 방법은 측면을 치는 거예요. 측면이요. 여러분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뭘까요? 분말이 아니라 액체를 만들었어요. 액체를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그게 그 제품이 비트예요. 비트야. 얘네들은 다 분말 시장으로 살 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세제 시장이죠. 세제 시장. 세제 시장에는 일단 가루. 근데 얘네들은 뭘로 잡았을까요? 분말로 잡아요. 분말. 아니, 그 액체로요. 액체로 잡아서 후미를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몇 년 후에는 제일제당이 먹어요. 애경이 밀리고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또 있어요. 이런 사례는 되게 측면 전략이 여러분 공격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왕청심원. 여러분 우왕청심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금박이에요. 여러분 우왕청심원은 어느 때 먹어요? 놀랬을 때요. 위험할 때 이럴 때 먹는 거죠. 근데 걔네들의 장점은 그런 걸 먹는 상비약이라는 건데 그 안에 단점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기절해가지고 막 거품 나요. 근데 자 주면서 그쵸. 야 이거 씹어 먹어.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씹어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측면 공격한 게 누구야? 삼성 우왕청심원님이 들어왔죠. 뭘로 만들었을까요? 액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액체. 지금은 액체 우왕청심원 시장이 더 커요. 훨씬. 이런 게 이제 측면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크레스트. 여러분 미국 치약전쟁도 그래요. 치약시장도. 일단 여러분 크레스트와 콜게이트와 기타 이런 제품으로 미국의 치약시장이 딱 서양이 되고 있었어요. 이때는 치약이 뭐였냐면 연고 같은 거 있죠. 연고. 이런 걸로 이빨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버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클로즈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떻게? 젤 형식이에요. 이렇게 짜는 젤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야? 형태를 가지고 뭐야? 차별화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크레스트에 뭐예요? 약점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또 하나를 만들어요. 에임이라는 화장품이 아니라 치약을 만들어요. 이 화장품의 특징은 뭐냐? 치약에다가 불소를 집어넣어요. 불소 성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야? 단맛을 집어넣어서 애기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게 에임이라는 걸로 또 들어와요. 이걸 보고 있다가 비컴이라는 회사는요. 아쿠아 플래시를 만들어요. 아쿠아 플래시는 그거 아시죠? 치약 이렇게 하면 파란 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왜? 얘네들은 무슨 기능을 주냐면 이빨을 닦으면 상쾌하다라는 느낌이야. 그것까지 줘요. 그러니까 아메네모사에서 뭘 만드느냐? 덴탈 케어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얘기지만 아메네모사는 뭐냐? 얘네들은 뭘로 돈을 버는 애들이냐면 그 베이킹 소다 있죠. 빵 부풀리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때 되니까 빵을 집에서 안 구워 먹고요. 사다 먹는 거예요. 근데 베이킹 소다를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베이킹 소다를 가지고 이를 닦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베이킹 소다는요. 이를 닦으면 미백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탈취제 역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해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웰빙이라는 거죠. 왜? 자연주의. 왜? 원래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먹었던 거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야? 덴탈 케어라는 걸로 해서 콜게이트를 쳐요. 이렇게 시장은 뭐냐? 하나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야.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ING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계속 관찰을 해요. 계속 관찰을 해서 여러분 이런 시장주의적 접근이라는 거 소비자는 좀 뒤로 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뭐예요? 아쿠아다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의 오직 목표는 뭐냐? 크레스트를 죽여라. 아니면 뭐 콜게이트를 죽여라. 그래서 뭐예요? 치약 사는 사람들을 뺏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술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뭐야? 이때 마케팅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측면 전략, 약점을 봐라. 근데 약점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약점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일단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일단 가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보통 공격을 하면 누굴 공격하겠어요? 1등을 공격하겠죠. 그렇죠. 힘센 애를 공격하겠죠. 보통 1등은 약점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약점이 있다고요. 뒤집어 보면요. 자, 코크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코크. 여러분 코카콜라는 일단 강점이 뭐죠? 일단 약점을 발견하려면요, 강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만 보여라 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보고 그 강점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약점이겠죠. 일단 코크의 강점 중에 하나가 6.5온스짜리 병이에요. 코크의 거의 히트작이죠. 이렇게 생긴 병이에요. 그건 여러분 특허에 걸려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못 만들어요. 딱 잡으면 뭐예요? 속이 들어가서 뭐예요? 손에 딱 잡히죠. 이게 코카콜라의 거의 그 미학 마케팅의 극치라고 그래요. 예. 요거 딱이요. 그래서 뭐예요? 콜콜콜콜콜 마시는 요거요. 이게 6.5온스 병이에요. 얘네들이 이걸로 사람들의 눈을 꽉 잡았어요. 그거 중에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코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크 열매로 만들었다는 거죠. 코크 열매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코크라고 말을 해요. 애칭이 코크죠. 원래 코카콜라인데 뭐예요? 콜라가 산업군인데 그냥 코크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게 경험이 있는 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공항에서 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요. 코크 주세요 하면 재수없었어요. 지가 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코크라고 하면 재수가 없겠지. 콜라 주세요 하니까 what? what? 콜라 주세요. what? 펩시 주세요. 왜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코크가 그 코크인지 몰랐었어요. 오직해서. 일단 미국에서는 코크 주세요 하면 코카콜라 넣어요. 아까 꼬맹이처럼. 걔가 분명히 그랬죠. 펩시 줘라고 해도 코카콜라 줘요. 자, 코크라는 거 원래 여러분 원래 코카콜라는 누가 만들었느냐? 원래 누가 만들었냐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북 전쟁할 때요. 남부 해안 장군이 만들었어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원래 코케인이 있죠. 코케인하고 콜라임하고 섞어가지고요. 만병통치약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먹으면 약간 알딸딸한 거 있죠. 이런 거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맛있다 보니까 뭐야? 거기서 코케인을 빼고요. 예, 콜라 열매로만 만든 게 코카콜라의 시초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카페인도 빼버리죠. 코크에는 카페인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카페인. 자, 이거 자체가 얘네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아틀라스 비밀 창고에 얘네 그 레시피가 있고 세상에서 뭐 4명만 안다라는 게 있어요. 4명만. 자, 그다음 세 번째 얘네들이 좋은 게 인지성이에요. 최초라는 개념이죠. 얘네들이 다 이게 얘네들의 최고 강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거를 약점으로 만들어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누굴까요? 펩시콜라예요. 펩시콜라는 어떻게 했느냐? 6.5온스 병을요, 12온스 병으로 늘려요. 한마디로 그거죠. 그때 당시에 가격이 5센트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광고를 해요. 같은 가격에 나는 12온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약점이 됐을까요? 코카콜라는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6.5온스 병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걸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시장에서 소주가 싸죠? 왜 싼지 아세요? 소주 병 때문에 싼 거예요. 소주 병은 다 리사이클해요. 그래서 소주 병은 뭐야? 초록색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병을 새로 만들자. 그러면 가격이 떠요. 가격이. 병을 계속 리사이클 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6.5온스 병이 사람들이 딱 보는 거지만 그게 반대로 뭐예요? 12온스 병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요. 근데 펩시는 처음으로 코카콜라의 뒷덜미를 잡은 게 뭐냐? 양으로 승부한 거예요. 원래 그러죠? 많이 준다는데 뭐 어쩔 거예요? 많이 준다는데요. 그래가지고 펩시가 들어오고, 두 번째, 이 코크라는 걸 가지고 약점을 잡는 게 뭘까요? 카페인 얘기를 해요. 카페인이요. 이 카페인을 잡고 들어온 애들이 누굴까요? 세븐업이에요. 세븐업. 세븐업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는 뭐냐?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언코크라고 해서 들어왔죠. 우린 콜라가 아니다. 콜라에는 카페인이 있고요. 사이다는 카페인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코크가 바로 반응을 해서 뭐하냐? 카페인 프리를 만들어요. 카페인 없다. 그래서 세븐업이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걸어요. 카페인이 없으면 코크 입으로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럼 코크 이름 지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코크는요. 제너럴 푸드사에서 카페인을 사다가 집어넣어요. 어쩔 수 없이. 왜? 집어넣지 않으면 그건 콜라가 아니에요.
골 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장점이었는데 이게 약점으로 둔갑해서 뭐예요? 세븐업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인지성. 인지성은 누가 또 잡았을까요? 펩시가 또 잡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 다 마시고 있죠. 모두가 좋아하죠. 그러는 순간 그건 뭐예요? 올드라는 거예요. 올드. 그렇죠? 자, 이래서 12온스 병으로 처음에 시장에 들어온 게 펩시예요. 아이가 빠졌어요. 이건 여긴 나와 있는데 여긴 또 안 나오고. 펩시. 그 다음에 이 카페인, 그러니까 노 카페인으로 들어온 게 세븐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드를 0으로 바꾼 게 펩시예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코크 전쟁을 보면 일단 이게 그 광고예요. 일단 여기 나오죠. 펩시 콜라 12온스 5달러 같은 가격이면 뭐예요? 네,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는 거죠. 네, 같은 가격이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가 뭐예요? 꼼짝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래서 이때 펩시가 엄청나게 물량 공격을 해요. 물량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뭐야? 설탕 가격이 떴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줬죠, 얘네들이. 그러나 일단 뭐가 좋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일단 2등을 잡았다고요. 일단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아직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일단 주도권을 잡느냐, 주도권을 안 잡고 뭐예요? 계속 기슭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콤비콜라, 뭐 RC, 뭐 기타 등등은 다 뭐예요? 그걸 못 잡았어요. 일단 두 번째 아까 세븐업 있죠. There's no cola like the uncola. 그래서 뭐예요? No caffeine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No caffeine.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얘네들이 이런 광고를 해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커피를 먹이시겠습니까? 네. 당신은 쌍카라고 노카페인 커피가 있어요. 당신은 쌍카를 마시고 아이들한텐 카페인을 먹입니까? 이러니까 엄마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 대신 뭐예요? 사이다를 마시자. 이런 게 들어오는 거고. 자, 인지성. 펩시는 다시 뭐예요? Next Generation 하는 걸 만들어요. 네가 젊다면 펩시를 먹어라. 늙다면 콜라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응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뭘까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This is the test. Pepsi versus Coke. The Pepsi Challenge. All across America, more people pick Pepsi time after time after time. Because it's gonna be Pepsi now. 자, 얘네들이 잡은 게 뭐예요? 펩시 챌린지는. 왜요? 인지성.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하니까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어떤 게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요. 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을까요? 펩시는요, 콜라보다 달아요.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누굴 잡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누굴 잡았어요? 어린 사람을 잡았죠. 어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펩시 챌린지를 해도 뭐예요? 상대방은 단 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단 게요. 그래서 펩시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얘네들이 진행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또 진행이 되죠. 그래, 젊어서, 펩시 때문에 젊어서 당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이게 바로 뉴코크라는 거죠. 네. 젊어서 문제라면 코카콜라가 측면을 공격한다고 이번엔 펩시의 측면을 공격한다고 왜? 측면이 아니죠. 이건 정면 공격이에요. 정면. 그렇죠. 젊어? 그럼 내가 더 젊어. 이 게임을 했을 땐 펩시가 코카콜라가 뭘까요? 자기네들의 오래된 전통성은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좋았을까요? 기존의 걸 지키면서 새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예요? 얘가 싸우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었죠. 그렇죠. 코카콜라 클래식은 유지하면서 뭐예요? 얘를 별도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가 들어왔을 때 아까 뭐예요? 그 스프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칠성사이다 한 것처럼 스프라이트 그러면 스프린트라고 해서 뭐야? 물 타버리는 거 있죠. 그런 펩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전략을 잘못 생각하고 정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뉴코크를 여러분 엄청나게 이거 유치하죠 발상이 그렇죠? 젊어? 그러면 나는 정말 뉴다 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간 게 이거예요. Real thing.
코크 이즈라고 다시 원래 들어와서 우린 젊지 않고 우리는 콜라야.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게 뭐예요?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우린 그게 장점이야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은 계속 뭐예요? 이런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될까요? 콜라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콜라 시장.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계속 하면서요. 계속. 자, 버거도 그래요, 버거도. 버거도요. 여러분, 버거의 1인자가 누구예요? 맥도날드예요. 자, 맥도날드의 장점이 뭐죠? 싸요. 오케이. 또요. 세계 월드와이드죠. 그죠? 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맥도날드에 가고요. 그리고요.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야? 빠르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온다. 근데 그거의 단점이 뭐죠? 이번에 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의 단점이 뭘까요? 예? 고급스럽지가 않다. 또요. 맥도날드의 장점을 노리고 들어온 회사가 뭐예요? 버거킹이죠. 그렇죠. 버거킹은 틈새를 계속 봐요. 틈새를 보는 게 아니라 정면 공격을 하면 버거킹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일단 뭐야? 후방을 치는 거예요. 후방을. 약점을요. 약점은 아무리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점은요, 은근히 강점 사이에 있어요. 은근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일단 모두 좋아하고요, 빠르고요, 시스템화이즈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세트 메뉴 몇 개를 만들어서 뭐예요? 거기 안에서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버거킹은 뭘로 들어가느냐? 일단 시장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요. Have it your way라고 시장을 처음 들어가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왜? 맥도날드는 세트로 먹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근데 버거킹은 Have it your way. 양배추 빼주세요. 그럼 빼줘요. 치즈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일단 뭐예요? 시장에 들어가서 2위라는 시장을 확 가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 또 밀고 당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봐요. 자기네 그 상대방의 약점이에요. 약점이 뭐 있을까요? 튀긴다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고기를 할 때 튀긴다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구운다로 들어왔죠. 그렇죠. 얘네들은 구운다로 들어와서 뭐예요? 또 시장을 또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버거킹이라는 회사도 뭐예요? 또 들어와. 근데 이거를 보고 있던 한 회사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또 만들어지는 대형 햄버거집 회사가 하나 더, 웬디스라는 데가 이걸 봐요. 근데 웬디스는 일단 두 놈을 다 봐야죠. 그렇죠. 잘 보세요. 얘가 1이면, 아까 맥도날드가 1이면 얘는 뭐 어떻게 했어요? 측면을 공격한다고 했죠. 측면이요. 정면을 하는 게 아니라 측면을 보는 거예요. 측면. 얘의 약점을 가서 뭐야? 치사하게, 가능한 치사하게 뭐야? 약점을 때려주는 거예요. 약점을요. 아야 하면서부터 얘가 들어가는 거죠. 왜 여러분, 3자는, 제 3위는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걔네들도 공격을 할 때 무슨 공격을 할까요? 측면을 잡는 거예요. 이번에 얘네 둘의 측면이에요. 2위는요, 도전 기업은요, 보통 정면 공격을 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요. 근데 2위도 측면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은 거의 측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나오는 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요. 일단 웬디스는 쭉 보니까요, 강점, 두 회사의 강점을 봐요. 맛, 빠르기, 뭐 다 보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묶이는 게 뭐냐? 애들이 많이 와서 먹죠. 맥도날드나 여러분 버거킹이나 애들이 와서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잡느냐? 웬디스는 성인을 위한 레스토랑을 잡아요. 햄버거집. 광고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광고가 뭐냐면 햄버거를 먹죠. 그러면 육즙이 이렇게 떨어져요. 육즙이 떨어지면 주시하다라는 거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햄버거의 고기 보세요. 일단 성인이니까 뭐야? 듬뿍듬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질질질 흘려요. 여러분, 내가 애기랑 갔어요. 그럼 그런 거 사주겠어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따끈이라고 정신 없을 텐데요. 그런 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디스 햄버거는 처음에 그런 광고를 해요. 웬디스 햄버거에 오시면 뭐예요? 애들이 지랄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오실 때 수건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니 거 닦아가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애들 닦아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웬디스가 시장을 파고들어서 보면은 웬디스는 성인이 많아요. 성인이요. 이런 식으로 얘도 뭐예요? 두 회사의 측면을 후려치는 거예요. 측면을요. 자,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들은 뭘까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잡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차별화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남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차별화, 일단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르다라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다른다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다르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일단 보통 시장을 잡으려면 뭐예요? 일단 뭐 스카치 테이프, 뭐 한다고 하면 일단 고객은 그게 기준표라고요. 그러면 걔랑 달라야죠. 그러면 걔랑 다르다라는 건 뭘까요? 걔를 공격한다면 뭐예요? 측면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측면 공격. 그 코카콜라, 펩시가 코카콜라의 뭐예요? 강점을 뒤집어 본 것처럼. 아까 얘기해 드렸죠? 힘을 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을 이용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걔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뭐예요? 지가 자기를 물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마케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운다고요. 어차피 여러분 마케팅의 계획을 세우고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일단 주적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적이 누구냐. 네. 그래서 마케팅 계획 세울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지셔닝을 짜죠. 그렇죠? 포지셔닝을 짜죠. 얘가 여기 있고요. 얘가 여기 있고요. 얘가 여기 있고요. 일단 틈을 보고 집어 들어가면 뭐냐? 걔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네.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여러분 뭐 이 뒤에서 나올 것 중에 하나 중에 이제 미리 얘기 드리면 그거예요. 원래 그 다이어트 펩시 있죠? 다이어트 펩시, 다이어트 콜라. 이 시장은 RC라는 회사가 딱 잡고 있었어요. RC라는 회사. 네. 그 회사는 노켈이라는 회사가 먼저 잡고 있었고요. 근데 RC라는 회사가 이러면 다이어트, 팻프리 이쪽으로 잡고 있다가 느그적 됐다고요. 그때 누가 뭘 만들었을까요? 코카콜라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그냥 포위해버려요. 혹은요, 정면 공격을 해버렸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시장이, 걔네들 제품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을 누가 대체해요? 펩시하고 코카콜라가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이어트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동성과 뭐예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다. 그러면 측면 공격 이후로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는 정면 공격.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있죠? 정면 공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갑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면 공격은 눈에는 눈, 뭐 이런 거죠.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대 때려봐. 하면 한 대 뚝 때리죠. 그럼 뭐야?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때리는 거죠. 이건 누가 이겨야? 일단 힘센 애가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정면 공격은 거의 안 먹힌다라는 게 여러분 왜 안 먹히는지 알겠죠? 1등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라니까요. 와봐. 앉아서 기다리고 쟤는 뭐예요? 달려오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세겠냐라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방어 전략하는 애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참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거 쉬었다가 10분 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